시청자분들이 선정한 세계의 뜨거운 논제, 부사관들을 전국 단위에 있는 부대로다가 재배치를. 너무 큰 문제가 많더라. 일일 4시간 이상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을 현역 공무원으로 만들어라. 부사관들의 직업의 안정성 문제, 장기를 내는데 한 번 또 걸러줘. 또 종렬이라는 제도에 걸려줘. 그럼 이 시대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국방본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은 군 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내부적으로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군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 보니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후배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 현재 자리가 영향력이 없으니, 권위가 없으니 너무 아쉽습니다. 장군님, 상처가 크게 생겨도 좋습니다. 지금 소식 끌어 내부에 있는 저희가 이거 죽어가기 직전인데 자각하지 못하는 육군을 솥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뒤집어 놓아 주십시오. 시청으로 응원하고 육군에서 변화로 보답하며 군인으로서 조국이 부여한 단 하나의 명령, 조국 방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호시 우보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이 편지를 보면서 묵묵히 근무하시는 우리 부사관분들이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야, 무섭구나. 호시우보라는 게 호랑이처럼 지켜하고 소처럼 걷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장관님, 총장님, 내가 호랑이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간부가 떠나려는 이 위기에 한국 군대를 정말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뭔가 혁신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장군님께서는 좀 중요시하게 보시는 파트들이 어디? 시청자분들이 이 세계의 뜨거운 논제, 시청자분들이 선정한 세계의 뜨거운 논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초우는 K군대인데 미군과 비교한다? 정말 상식밖의 언행이라 생각합니다. 교류의 가장 큰 문제는 부사관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피해를 봅니다. 가족들까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자식은 뭔 죄가 있습니까? 다니면 학교, 학우관계, 단절 등, 또 배우자는 다니던 직장 퇴사해야겠죠. 부사관 월급이 많으면 이런 걱정도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이 피해를 안 보려면 부사관 본인만 가는 기러기 생활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야, 미군들은 해 주둔하고 막 가서 말이야, 새로운 부대 가서 막 치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우리 한국군이 미군 부사관보다 못한 거 아니냐. 우리 주택수당은 1995년에 8만 원이었어요. 올해 27년 만에 100% 상향했어요. 100% 상향하면 8만 원에서 16만 원 아닙니까? 월 16만 원. 그렇죠. 16만 원 받아요. 미군들은 주택수당이 제일 낮은 병사 150만 원에서 160만 원 받고, 만약 밖에서 집을 얻어서 있으면 별도의 80만 원, 100만 원 정도에 그만큼 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건이. 사실은 제가 군수사령부에 있을 때 개별적으로 어떤 한 개 부대가 문제가 있어갖고 부사관들을 한 30명을 전국 단위에 있는 부대로다가 재배치를 시켰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지휘관으로서 한 2, 3개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재배치 해놓으시고. 왜냐면 전부 다들 가족을 떠나서 천안에 가 있고, 어디 제천에 가 있고, 다 기러기 상태로다가 다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고, 또 별도 보고를 받아놓으니까 찜질방에 가서 2달간 생활했던 사람도 있었다. 부대 관리 목적상 여러 사고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큰 문제가 많더라. 이게 처음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했던 거니까 이 부사관 권역을 벗어난 교류에 대해서는 역사를 쭉 연구하신 다음에 하여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먼저 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원사시 진급하는 것은 권역 내에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이동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 희망자를 받아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을 현역 공무원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나 근무할 때도 현역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사실 용어가 잘 못 들었던 얘기걸라요. 우선 그 현업 공무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 거지? 현업 공무원이라는.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거죠. 경찰, 소방. 네. 군인은 현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초과 근무 수당만 받는다는 거죠. 일일 4시간 뭐 밤새워서 근무를 해도 일일 4시간 이상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월 57시간만 인정하는 거야. 우리 지금 장관님이나 총장님도 현역 공무원 이 용어를 이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많은 군대의 간부들 왜 군인은 현역 공무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부 군의 시범적으로 현역 공무원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옛날 GOP 사단장을 했는데 1개 사단을 두고 봤을 때 2개 대대거든요. 2개 대대가 GOP에 투입을 해서 말 그대로 24시간 근무를 쓴다 이거죠. 뭐 포병 대기까지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를 전방 사단에 현업 공무원을 받아갖고 새로운 수당 체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 정도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한해서라도 정말 차별화되게 우리를 한번 봐줘라. 나라 살림을 하는 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부터 챙기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나라 살림의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군인을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그분들은 군대가 없어도 나라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나요? 우선 그 예산이라는 게 나라 돈이라는 게 참 예산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근데 꼭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구나. 안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국방부에서도 관심 있게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휴전선을 관리를 그렇죠. 지키는 사람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가장 대한민국에 현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당연하죠. 야, 왜 장관이 TV에 나와서 이 군대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을까? 왜 각군 총장들이 뭐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나와서 우리 육군을 힘듭니다. 우리 육군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할까? 돈 얘기하는 게 좀 가오 떨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어도 이 부활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현역 공무원 정도는 그렇게 나와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GOP에 근무하는 장병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명 우선적으로다가 현역 근무하면 지금 당장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또 저의 노력을 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방송에 나와서 뭐 KBS나 MBC 9시 뉴스에 나와서 정말 제가 장관을 계속 하려면 제가 총장인데 정말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많은 댓글에서 부사관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부사관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거는 다른 타 직군보다 그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댓글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장기와 정년의 문제. 그래서 이 장기라는 문제에서 저 부사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5년 차 됐을 때 장기를 한 60% 정도 이제 선발을 하고 나머지 40%는 6년 차 이후로 했는데 떨어지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됐다. 그러면 중사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정년이 45세, 상사는 53세, 원사는 55세예요. 다음 진급을 못하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사관들의 직업의 안정성 문제가 일리가 있는 게 자, 소방이나 경찰들 정년이 몇 살인 것 같아요?
거기는 정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61세예요. 61세. 딱 직업을 선택하면 그럼 풀로 채우시는 거예요? 61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장기를 내는데 한 번 또 걸러줘. 또 정년이라는 제도에 걸려줘. 그러면 옛날 30년, 40년 전에 만들었던 45세, 53세, 55세의 정년 기준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금하고도 문제돼 있고 또 정원 문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소령 정년 연장안이 됐으니까 또 수많은 간부들이 군을 오지 않고 군을 떠나는 이유는 직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니 자 1960년대 70년대 기준에서 선정한 장기 선발 문제 정년의 문제를 2023년 21세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안정을 바라죠. 그렇죠. 그리고 군인은 45세, 53세, 55세 제가 네. 이렇게 봤을 때 군대는 전문적으로 싸우는 연습을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워서 이기고 사람을 잘 죽여야지 군대의 본질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회로 나왔다. 사회에서 싸움을 잘하고 사람을 잘 죽이면 어디 직업을 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쭉 보존해 갖고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직군하고는 적어도 더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유리하게는 못하는데 더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응? 군대를 택하겠느냐 이거죠. 저변의 부사관들은 본인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혁신은 필요하다. 근데 방향은 이런 쪽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빨리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에 사람 계급 높은 사람들의 머리만 잘 돌아가고 이 시대에 맞게 빨리 깨져갖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한다고 하면 우리 군은 지금까지 변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새롭게 변할 수 있다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군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고입니다. 구독!